안녕하세요, 호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고 저 수원에 이제 2층에 올라왔어요. 작업실에. 2층 작업실에 올라와서 또 박사님한테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질문을 한번 또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박사님이시고 하시니까 우선 총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선 커피를 막 시작하려는 입문자한테 혹시 커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랑,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난 초보는 아니다. 좀 하는데 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 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난 커피 좀 잘하는데 좀 더 발전하고 싶다.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네,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커피를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네, 홈카페도 좋고 아무튼 네, 커피를 막 먹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커피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러면 브루잉을 위주로 네, 해야 브루잉 되나요? 위주로 아, 해주세요. 네. 네네네. 브루잉을 위주로 네. 한다면 일단 초보자 입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먹어봐야 돼요. 음. 네. 특히 이제 커피 초보자분들은 네. 에디오피아 하면 에디오피아 커피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아, 그리고 맞아, 맞아. 아메리카노는 집집마다 다 똑같은 줄 맞아, 아는데 맞아. 그게 다르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음. 게 중요하고 네. 남들 커피집은 어떻게 내리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어보러 다니고 그리고 음. 원두를 구매해서 해보는데 예,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집 원두를 구매하면서 그 집에서 그 커피를 내려진 커피를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네네. 있다가 내가 내렸을 때 그 맛이 나는지 그런 걸 음. 체크하는 게 이제 네. 초보자분들인 거죠. 음. 네, 그런 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음. 네,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맞아. 네, 외국도 한 번씩 가보고 음. 실망도 해보고 네. 예, 기쁨도 맛보고 해야 더 음. 발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무조건 맛을 보고 뭐가 네, 네네.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네.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른 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지금은 다들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내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네. 혹은 내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맛없다고 표현을 네네. 하는데 그거는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물론 음. 맛없을 수도 있지만 네네. 다르다는 걸 먼저 인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음. 네. 그렇구나. 처음에는 많이 먹어봐라. 네. 근데 이제 많이 먹어봤어요, 두 번째 이제. 네네. 많이 먹어봐서 이제, 예, 막 추출을 막 연습을 하고 하는데 잘 안 네. 돼요. 네네.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네. 그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요? 그분들은 이제 과학을 같이 과학이요? 공부하기 시작해야죠. 두 번째부터 벌써? 네네네. 과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과학을 알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네. 처음에는 과학 책의 일반 네. 교양서적을 먼저 보기 시작을 하는데 네, 저도 그걸 보고 머릿속에 넣는 데만 5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아. 그냥 내가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네. 읽고 또 그 책을 더 보고 싶으면 몇 번씩 더 읽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이것저것 새로 나오는 책 좋다고 하는 책들을 봐서 막 읽어요. 읽다 보면 공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내가 커피를 내리는 거에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내가 아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또 많아지겠죠. 그래, 맞아요. 네, 궁금한 거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게 중간 단계인 것 아, 같아요. 그러면 물리책을 읽을까요? 화학책을 읽어야 될까요? 물리화학을 다 다요, 읽어요. 둘 다요? 특히 로스팅 하는 친구들은 네. 무조건 읽어야 돼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 고등학교 책을 먼저 시작했는데 어. 네, 고등학교 나 지금 화학책을 사놓고 보진 네네 않았는데, 아직. 고등학교 화학책을 읽다가 좀 더 기초를 알고 싶어서 이번에 작년에 중학교 화학책을 봤습니다. 중학교 물리화학 과학이 이렇게 통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면 예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미 커피에 관련된 모든 과학적 지식은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중고등학교 화학교. 네네. 이제 거기에 좀 더 발전되면 이제 뭐 유교학이나 향의 그 만들어지는 그 뭐죠? 그 기작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책부터 쉽게 돼 있는 책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죠. 그럼 중국 발사들은 물리화학부터. 네, 저도 중학교부터 수업 봐야겠네요. 네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기초 공부. 네. 물리화학이 가장 기초니까. 네네, 그렇죠. 알겠어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좀 많이 안다. 네. 만약에 고급 고수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고수들이 네. 공부하는 건 정말 화학적인 식품화학이라고. 식품화학은 기본이고요. 기본이요, 그게? 네네네. 그 특히 그 로스팅 부분은 네. 메일라드 리액션을 다 이해하려면 화학을 다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단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무엇 때문에 바뀌는지 네.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내 머릿속에 그 사고 이론 실험이라고 하죠. 네, 사고 실험, 이론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거를 로스팅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브루잉에서는 네. 이 그 물이 하는 역할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물이 그 온도가 달라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네, 그다음에 물이 어떻게 이 얘네들이 커피에서 먹을 것들을 끌어내는지,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가스가 어떻게 분출되는지, 그 로스팅 되고 나서 커피가 변하는 것까지도 브루잉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보관 중에 얘네들이 네네. 가스가 어떻게 방출이 되고 어떻게 벗겨진 책이 가스 방출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이해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고 실험을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고급자들은. 그렇구나. 아, 그럼 네. 그걸 좀 따로 여쭤볼게요. 추출에서는 물에 대한 공부. 물에 대한 공부인데 네. 물의 그 역할. 역할. 아, 네네네. 물의 역할.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이미 물은 H2O라는 분자라는 네네. 건 다 알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정말 이게 식었을 때와 뜨거웠을 때 물의 진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만 조금 있어도 내가 내 커피 안에 물이 온도가 왜 높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물과 커피가 만났을 때 확산과 퍼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면 좀 더 쉽죠. 아, 그렇군요. 추출하는 입장에서는 물만 엄청 파도 실력이 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물을 파고 난 뒤에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가야죠. 그럼 추출할 때 물. 두 번째 로스팅에서는 마일라드 반응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그 마일라드 반응도 열분해에 다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분해 열심히 파면 되는 건가요? 로스팅하는 입장에서. 열분해하고 네. 메일라드하고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네.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캐러멜까지 들어가는데 네, 메일라드가 실제로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 메일라드 반응을 한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느라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이 메일라드 과정이 커피에서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중간 단계에서 끝나요. 메일라드가 처음부터 진행이 되다가 중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강배전이 이미 오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커피는 거의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사실은 커피가 진행이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마일라드랑 캐러멜라이즈드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네. 둘 다 중요한데 네. 범위가 달라요. 아, 그런가요? 메일라드가 이렇게 큰 범위라면 네. 그 중에 캐러멜은 요렇게 작은. 아, 캐러멜도 조금요? 네네. 그러니까 메일라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중간 온도가 어느 정도 170도 정도 됐을 때 캐러멜 반응이 같이 일어나고요. 네. 얘가 그 일어나면서 메일라드랑 섞이면서 향은 네, 다시 구성이 되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로스팅 그 약중강으로 나눴을 때 네네. 어쨌든 다 이게 열분에 속하잖아요. 열분해는 열에 의해서 네. 물질을 분해시킨다는 의미인 거죠. 그거는 이제 갈변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의. 그러니까 열분해는 뭐 예를 들면 그 두 개의 물질이 붙어 있는 클로로겐산이나 트리고넬린 같은 경우가 두 개의 물질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담도 두 개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열이 들어가서 이 두 개를 갈라놓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게 이제 열분해. 이렇게 분열을 나누면. 네네. 근데 뭐 전체를 한다면 어쨌든 메일라드나 캐러멜도 열에 의해서 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 약중강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책에도 예전에 썼지만 초보자들은 색으로 구분하는데 처음에 제가 색으로 구분했을 때 좀 그게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판단 기준은 그 팝 기준이었어요. 네, 크랙은 어차피 메일라드 앞쪽에 옐로우 단계에서도 크랙은 일어나니까 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팝을 기준으로 했다가 이것도 아니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는 향으로 구분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샘플러를 계속 맡아보시나요? 그렇죠. 네. 초반에 그러니까 옐로우에서 1차 팝 될 때까지의 그 향 계열 있잖아요. 그 향 계열이 제대로 이제 약배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잠시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로스팅에서는 그거를 이제 흡열, 발열 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흡열은 열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발열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 열이 발산되면서 발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첫 번째 물질이 만들어지고 잠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만들어지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때 살짝 향이 안 났다가 다시 향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얘네들이 또 다음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뭔가 했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강배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피리진, 피라진 물질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게 더 단단해지는 게 점점 강하게 가면서 향도 단단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저는 이제 약배전, 중배전, 간배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걸 딱 향기로 딱 구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 겪어오셨네요. 네. 색깔부터 팝부터 해가지고 네네, 마지막에 그렇죠. 지금 현재는 향기로 구분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알겠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교육도 하시고 이제 실제 매장도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카페를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꼭 카페 창업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네네. 음. 카페를 하기 네. 위해서 일단 준비를 많이 해야 네. 돼요. 준비.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음. 저도 준비를 한 3, 4년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음. 불구하고, 예,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 하시는 두 분류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카페 네. 창업자하고, 진짜 커피가 좋아서 하는 네. 창업자가 있을 것 같아요. 맞네.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카페가 아니어도 되는 네. 거죠. 뭐를 해도 상관이 없고, 맞아. 수단이 이런 다르니까. 친구는 네네. 카페를 차렸다가 돈이 안 되니까 바로 접고. 음. 근데 만약에 커피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장사보다는 사실은 커피가 좋아서 했고, 장사가 안 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겪을 수 있던. 근데 이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창업할 때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비. 네. 역시. 내가 이제 저희 같은 예비비. 경우는 한 5년을 버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5년 버티는 거 가지고는 이 업계에서 10년은 돼야 걸음마인 것 같아요. 제가 10년을 넘어봤으니까 저는 10년이 되면 전문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10년이 되면 이제 걸음마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10년은 버틸 수 있는 예비비를 조금 가져가시고 네, 그러면서 계속 그 카페가 해마다 이렇게 연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진 않잖아요. 네, 그거를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내 공부도 같이 가고, 내 카페도 연수를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10년이 넘어가면서 내 실력도 10년이 넘어가는 실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근데 막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열정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야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게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음. 영업 마인드가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영업이 잘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영업적인 기질이 더 뛰어나신 분이 너무 빨리 잘 되면 네. 근데 커피의 그 뭐죠? 기술이나 맛이 단단하게 되지 않은 상태면 그게 한때 반짝하고 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떴을 때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내 커피가 정말 맛있다면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꿀팁 감사합니다. 드립부터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코로나를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고 예, 정말 잘하고 맛있게 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